질문. 중국이 2027년 이전 대만을 침공한다는 안보 위협으로 누가 웃을까요? 즉, 누가 이익을 볼까요? 답. 2021년 미국에서 시작한 2027년 이전 중국의 대만 침공설로 관련 당사국은 모두 재미를 본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구체적인 발언 없이도 대만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면서 국내 결속을 다지고 있다. 대만은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더 받으면서 국제 무대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은 대만 지원과 난사이 열도 방어를 명분으로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 사이에 한국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이번 주제는 2021년 미국에서 터져나온 2027년 이전 중국의 대만 공격설을 다루고자 합니다. 파트 1, 인트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인지, 미국은 대만을 지원할 것인지, 대만은 스스로를 지키고자 싸울 것인지, 일본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 한국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5개의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과연 2027년 이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실체인지, 즉 가능성이 있는 위협인지 아니면 안보 장소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은 실제 상존하고 있지만 2027년 이전 중국의 대만 침공설로 만들어진 최근 안보 위기 혹은 안보 위협 담론은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안보 장사를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부풀려진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씩 알아보시죠. 파트 2,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과 워게임, 말들을 통한 안보 위협 강화. 중국이 진짜 대만을 공격할까요? 만약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도와줄까요?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지방정부가 되고 말까요? 중국과 대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CSIS의 워게임 결과. 중국 침략 시 미국도 심각한 파괴. 중국과 대만 관련 검색어를 치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뉴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24번의 워게임 결과일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CSIS에서 나온 워게임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대만은 생존하고 중국 해군은 전멸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항공모함 2척이 격침되고 3,00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해군력에 기초한 미국 패권에 대해 중국 해군력이 막강해졌다는 것을 생생하게 입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 중국 엄청 세졌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워게임의 결과에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면 워게임 결과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21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중국의 대만 침공설과 그 이후 1년의 안보 위협 담론이 기초공사로 바닥을 다진 와중에 나온 것이죠. 활용점정이랄까?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라는 말은, 즉 언어 행위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막연했던 중국의 군사력이 눈에 보이듯 생생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효과는 별 관심 없는 대만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조금씩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하나의 사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2. 위기를 강화하는 말들의 전쟁, 안보화 이론. 이 복잡한 현상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잠깐 어려운 개념 하나만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에 걸친 2027년 이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의 다양한 이야기를 간명하게 정리하려면 사실을 관통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개념 설명 이전에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현상을 2027년 이전 중국의 대만 침공설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방대한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다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개념 규정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7년 이전 중국의 대만 침공설, 이렇게 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행과 안보화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아이디어가 복잡하거나 논리가 난해한 것은 아닙니다. 화행 이론, 영어로 스피치 액트는 안보 분야에서 베리 부잔 교수가 만든 개념입니다. 주된 요지는 언어 활동으로 안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식량 안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식량이 부족해진다면 이런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 수출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자국 식량 생산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자원민족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식량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놀란 이들에게는 매우 잘 먹혔죠. 안보에서 어떤 위협의 실체보다 무엇이 위협받고 있다는 언어 활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대만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유명한 누군가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 가정이 실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안보 위협을 만드는 것이죠. 이 가정에 따라 국가들은 군비를 증액합니다. 결과적으로 싸울 생각이 없던 국가들도 가정에서 시작한 무력 분쟁이나 군사적 침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언어 활동을 강조하는 화행이론은 지식사회학의 계보에 속합니다. 지식사회학은 배운 대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와 같은 현실주의의 비관적인 이론을 배우면 세상은 비관적이 됩니다. 반면에 독일의 철학자 칸트와 같은 이상주의 이론을 배우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이론에서는 안보화가 중요합니다. 영어로 시큐리티제이션이죠. 안보화는 정치 지도자나 관료 혹은 군부나 로비스트와 같은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이 자신의 정치력을 이용해서 특정 국가나 특정 사안을 위협받는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이 위협이란 실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거 하나만 챙겨도 됩니다. 화행, 안보화가 그것입니다. 말이 위협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안보화의 역사적 사례와 대만 이슈. 용어가 어려우니 역사적 사례를 들어봅시다. 지금은 대중들에게도 유명한 중국 위협론이 있습니다. 국력이 성장한 지금 시점에서 들으면 중국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 갸우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중국 위협론은 90년대 초반 학계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직 중국이 개도국 수준도 못 될 때였습니다. 이렇게 조숙하게 등장한 이유는 냉전의 구체적 위협이었던 소련이 사라지자 미국인들을 결속할 대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익은 중국이 위협으로 소환된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위협의 실체가 된 것은 2010년이나 되어서입니다. 어려운 개념인 안보화를 대만 문제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이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이란 가정과 말들이 나오고 반복되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4.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음모론 NO, 이분법 NO.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이 음모론이나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1954년, 1958년, 1996년 세 차례에 걸쳐 양안 위기를 일으켰고 이때 무력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끝인 2049년에는 통일된 중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의 위협이 되는 국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의 위협이라는 것과 중국이 2027년 이전에 대만을 침공한다는 주장은 다른 것입니다. 둘째, 이분법도 배제해야 합니다. 중국이 침략할 것이다 혹은 중국은 침략이 있을 수 없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누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 경우의 수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2027년이라는 숫자에 너무 꽂혀서 지나치게 위협을 과장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설을 내세운 여러 번의 사례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 지구는 멀쩡하잖아요. 5. 안보 위협의 말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안보 생태계. 저명한 이들이 안보 위기 혹은 안보 위협 등으로 말들을 쏟아내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새로운 안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이사가 먼저 시진핑이 2027년 이전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운을 뗍니다. 그러면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싱크탱크들이 다음 작업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분야 브레인들로 구성된 싱크탱크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워게임을 돌려봅니다. 양적인 차원에서 데이터 연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맥락을 동원하는 질적인 연구도 병행합니다. 이런 과정은 논문들로 발표되기도 합니다. 현직의 고위직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지 발표하기도 합니다. 포럼을 열어서 다른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여기서 위협은 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손익 계산이 빠른 전문 관료나 장성들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자신들의 예산을 늘리기도 하지만 군수산업체의 전관 예우를 받으면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로비단체들의 스카우트가 되는 것으로 미래가 보장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은 항상 새로운 이슈를 찾아야 하는 미디어들에게는 잘 차려진 뷔페 식당이 됩니다. 방송사들은 고위직들과의 인터뷰나 관련 연구자들과 특집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위협은 이제 더 부풀려집니다. 여기에 위협 대상이 되는 국가들의 고위직과 전문가들까지 가세하면 안보 생태계는 국제화가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거대한 이해관계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안보 위협 썰과 안보 위협 담론이 현실과 맞아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생태계 구성원들이 미리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실제 위기를 막았다라고 방어하면 됩니다. 이런 꽃놀이패가 없습니다. 자, 그럼 2027년 이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시죠. 파트 3. 2027년 이전 중국의 대만 침공설, 그 시작과 이어지는 시나리오들. 중국이 2027년 이전 대만을 침공한다는 주장은 2021년 미군 사령관의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정치인, 고위관료, 군 장성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같은 팀 선수 여럿이 한 트랙에서 같이 도는 것처럼 말이죠. 1.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 그 시작. 미국의 경고. 대만 침공 논의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선두주자는 바로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입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자신의 퇴임 전인 2021년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6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시진핑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예측의 근거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것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9월 18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전에도 세 차례나 동일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대만의 병력을 파병해 방어하겠다고 밝힌 것은 1979년 미중 수교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2년 10월 3일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7년 이전 성공적인 대만 침공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라고 중국 침공설을 이어갔습니다. 2022년 10월 25일에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은 재통일을 신속하게 달성하려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마이클 길데일 미 해군 참모총장은 중국이 빠르면 2022년 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1월 28일 마이크 미니안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부의 사령관은 내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으로 시작하면서도 내 직감은 2025년에 중국과 싸울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침공 가능성을 자주 언급하여 마치 실체처럼 만든 것입니다. 2. 대만 고위직의 침공 예측, 안보 위협 이어가기. 미국이 시작한 것을 대만이 이어갑니다. 2021년 10월 6일 추거정 대만 국방장관은 2025년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수치 전 대만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은 중국이 5년에서 10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1월 우자오시의 대만 외교부장은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반면 2022년 3월 28일 천민퉁 국가안전국 국장은 차잉잉원 총통의 남은 임기 3년간 중국이 병력을 대만에 보낼 것 같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만 지도부 역시 중국 침략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안보 생태계를 국제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미국 싱크탱크의 대만 공격 예측, 안보 위협 굳히기. 안보와는 싱크탱크들에 의해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굳어집니다. 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CSIS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4번의 워게임 시나리오를 돌렸고 그 결과는 앞서 말한 대로 비관적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 기습에 손을 놓고 당하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 가정으로 시작한 이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대만은 상하이를 파괴할 정도의 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만 무기 지원이 필요하며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군사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결론을 정해두고 워게임을 돌린 듯한 느낌이죠. CSIS는 2022년 8월에서 9월 중국 전문가 64명을 대상으로 차이나 프로젝트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년 내에 중국이 대만에 대대적으로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확률은 77%나 된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1월 9일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각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 167명이 설문조사를 한 2023년 세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10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강제로 탈환할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가 전체의 70%에 달했습니다. 싱크탱크들에서는 중국과 대만 간 전쟁 예측 지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카네기 재단에서는 미사일 생산량을 예측 지표로 내놓았습니다. CSIS에서는 중국 정부의 자본이동 통제와 해외 중국 자산의 상황을 예측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술을 지키기 위해 TSMC 반도체 공장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에서 침공했을 때 행동 수칙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의 과정에서 미국이 열세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중국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거나 미국과 중국의 군인 인건비 차이가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4. 미디어들의 시나리오 구성, 현실감 장착. 이제 안보 위협의 군불대기가 끝나면 본편이 시작됩니다. 거대 미디어들이 대중들에게 위협을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2021년 11월 로이터 통신이 떼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6단계에 걸친 침공 시나리오를 27명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로이터가 방아쇠를 당기자 NBC 방송과 뉴욕타임스도 합세했습니다. 중국이 전면전이 아니라 전면 봉쇄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방송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친절하게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러니죠.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의 미디어도 가세해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역시 남 걱정은 해줘야 마십니다. 한국 미디어들도 특집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만들어서 중국이 어떻게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 가짜 뉴스나 출처불명의 뉴스들도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2시간 안에 대만을 전면 침공해서 대만을 점령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대만군이 쿠데타를 해도 2시간 안에 정부 청사 점령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빨이 많이 센 거죠. 5. 대만과 일본 정부의 침공 시나리오, 쐐기받기. 2022년 1월 대만 국방부도 중국의 4단계 침공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1단계 훈련 명분 군대 집결, 2단계 사이버 공격, 3단계 제해권과 제공권 장악, 4단계 본토 상륙. 시나리오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중국이 과연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2022년 7월 22일 일본에서도 2022년 방위백서를 통해 3단계짜리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1단계 훈련 명분 집결, 2단계 연습에서 전쟁으로 전환, 3단계 상륙작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침공 시나리오는 대만의 군사력 증대와 미국 무기 구매라는 결론과 연결됩니다. 중국 침공을 막으려면 더 고성능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본은 대만 위협과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 난사이 열도 보호를 위해 군사력 증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실제 2022년 12월 일본 기시다 총리는 안보법 3가지를 수정하면서 반격 능력을 명시하고 군사비를 GDP의 2%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공격무기 보유 발언은 역사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에게는 군국주의 일본이란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의 결론. 2027년 이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부풀려지고 있고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인지는 좀 더 정치적 이유 등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가 길어 실제 대만, 미국, 중국, 일본이 어떻게 이익을 얻는지는 혹은 어떤 이익을 얻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